안녕하세요. 묵자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묵자를 보는 이유는 묵자의 이론 그 자체가 중요해서라기보다는 묵자를 통해서 공자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묵자가 공자를 비판했던 그 내용을 통해서 공자 사상의 또 다른 이면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큐를 보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해봅시다. 교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교부족 이야기. 부모가 갓난 자식을 영상을 봤죠. 어떻게 해버렸죠. 어떻게 해가지고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왕은 이 부모에게 상을 내립니다. 폐륜입니다. 폐륜. 폐륜이 뭡니까? 천륜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거죠. 이런 일이 끔찍한 일이었죠. 끔찍한 일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상황을 한번 또 가정해 봅시다. 가정. 자, 일반적인 가정이 있어요. 일반적인 가정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춘추시대로 간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춘추시대로 간다거나 그 상황에 놓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전쟁이 나서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폐륜을 저지른 사람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심을 가지고 있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을 아끼고 그리고 내 나라, 나를 키워주고 나의 가족들을 먹고 살게끔 해준 터전이 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 건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전쟁터에서 적군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겠죠.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만나는 적군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왜?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쟁을 치렀고 결국 영웅이 됐습니다. 영웅. 나라를 지켰다는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상을 내렸습니다. 상. 훌륭한 인물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누군가의 자식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이죠. 이 사람도 자식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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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의 부모일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어린아이의 부모일 수 있습니다. 졸지에 이 아이는 부모를 잃었죠. 누가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죠. 자, 공자도 그렇고 묵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하고자 했던 말, 주장은 세상이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지기를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세상이 왔으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의 자식을 죽인 것은 똑같다. 자, 이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어떤 한 사람이 가족과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남의 가족을 짓밟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묵자의 관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묵자의 관점. 그래서 묵자가 비판하고 있는 부분은 세상의 혼란은 바로 자기 가족과 자기 나라만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고 바로 자기 가족, 자기 나라만 사랑하는 것을
강조한 사람이 공자이기 때문에 공자의 인을 비판했습니다. 자, 공자의 인을 묵자는 별애라고 비판했습니다. 별애. 따로죠, 따로. 공자가 나의 인은 별애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묵자가 봤을 때 공자의 인은 별애다 라고 비판을 하고 별애는 나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겸애해야 한다. 자, 이 겸자가 겸할 겸이거든요. 자, 겸하다는 게 뭡니까? A 회사, B 회사, C 회사를 같이 다녀요. 그러면은 겸직이죠. 겸직. 자, 겸에는 A도 사랑하고 B도 사랑하고 C도 사랑한다. C뿐만 아니라 등등등. 내 부모를 사랑하면은 남의 부모도 사랑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부모를 사랑한다. 같이 사랑한다가 겸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남의 자식, 누군가의 부모를 함부로 죽일 수 없겠죠. 그리고 고통받고 가난에 시달리든 누군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족처럼 돕겠죠. 그러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 묵자입니다. 자, 남의 몸을 나의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남의 부모를 나의 부모 같이 생각하라. 당시에 묵자의 사상은 공자보다 더 인기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보편적인 사상으로 생각되지 않죠. 그리고 중요하게 가르치고 배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측면이 있죠. 인간은 본성상 남의 부모를 내 부모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의 사상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묵자로부터 별애라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현실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보편적인 사상으로 가르쳐지고 배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묵자의 리에 대해서 봅시다. 묵자의 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자의 리에 대해서 묵자가 어떤 비판을 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공자를 조금 더 잘 이해해 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리를 봅시다. 리. 한자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로울 리다. 이득이죠. 이득 싫어하는 사람 없죠. 나에게 좋은 걸 싫어할 이유가 없죠. 자, 리와 관련된 공자의 말. 견리 사의다. 자, 이 좋은 이로움을 봤을 때 이로움을 누리거나 더 큰 이로움을 추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생각해라. 이로움을 가지고 어떤 의로운 실천을 할 것이냐. 의로움이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다라는 것이고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자 입장에서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명분. 도덕적 명분. 자, 명분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로움을 이룰 수도 있어요. 명분을 추구하다 보면 가난해질 수도 있고, 왜냐면은 도덕적으로 남을 돕는 것이 옳다라고 했을 때 그걸 실천하다 보면은 나는 가난해질 수가 있죠. 나를 희생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을 때 희생하면은 나는 희생될 수가 있죠. 어쨌든 명분을 추구하다 보면은 못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명분이 이로움보다 더 값어치가 있고, 자, 이 의로움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로움은 수단에 그쳐야 한다.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두면 안 된다. 돈을 벌어서 도덕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공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가난해질 수가 있다. 가난해질 수가 있다. 공자와 맹자는 아직 안 배웠지만 어쨌든 의를 중시한다. 의로움을 중시하고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음입니다. 그리고 리를 천하게 여겼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로 가봅시다. 조선시대는 계급이 사, 농, 공, 상입니다. 사는 선비, 선비를 귀하게 여기고 상인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상인에게는 도덕적인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명분이 없어요. 오로지 이로움만 추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비도덕적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대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인배죠. 이 사람들은 대인이기도 한데 유교에서는 군자라고 부릅니다. 군자. 알아두세요. 군자. 결과적으로 견리사의는 도덕적으로 명분이 있고 옳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난해질 수가 있는 사상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조선시대는 물론 배울 점도 많은 나라이긴 하지만 가난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묵자가 비판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나친 명분을 따지다가 가난해지고 힘들어질 수가 있다. 자, 묵자는 의로움과 정의란 거창한 명분이 아니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라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볼까요? 교리. 교자가 무슨 교자입니까? 사귈 교자, 서로 교자죠. 서로 교자.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을 주면 give and take죠. give and take 하면 이게 바로 의다. 자, 명분이 의가 아니다. 군주가 군주다운 게 뭐예요? 폼만 잡는 게 군주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묵자가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는 B에게 물건을 주고 돈을 받고 B는 A에게 물건을 주고 돈을 받고 서로가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의로움이다. 의로움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면은 의로움이지 무슨 군군신신 부부자자해서 도리를 따지고 그러느냐. 유교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세상이 좋아졌느냐. 오히려 혼란스러워졌다 라고 비판하는 것이 묵자입니다.